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부의 인문학 제2편입니다. 오늘 주제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주식 투자의 기술. 자, 인문학으로 배우는 돈과 흐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것입니다. 주식 가격이 오르는 움직이는 메커니즘, 케인즈가 알려주는 7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소수 투자자 편에 서라. 그래야 돈 번다. 두 번째, 집중 투자하라. 장기 투자하라. 신용 투자하지 마라. 하루하루 시장 변동을 무시하라. 그 다음에 주식 가치 측정은 정밀보다 대충 어림이 낫답니다. 퍼가 낮은 저평가 주식을 사라. 부자와 승리자는 항상 소수라고 합니다. 사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과 거꾸로 가야 되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 성공은요, 결코 다수와 함께 누릴 수 없습니다. 분산 투자는 평균 종합 주가지수 수익률 수준밖에 안 된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근시안적이다. 오히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단기 등락을 무시해야 합니다. 정밀 측정이 어렵고 오히려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전문가들 판단이 서로 다른 이유입니다. 프린스 골턴이 주장한 자연의 평균 회귀 속성. 프랜시스 골턴은요, 찰스 다윈의 사촌입니다. 완두콩 크기와 사람의 키는 평균으로 돌아가는 힘이 있다. 수박만한 완두콩이 없고요, 참깨만한 완두콩이 없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컸다 작아도 항상 그 평균으로 돌아가는데요. 사람 키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식시장에도 평균 회귀의 힘이 작용한다. 장밋빛 전망이나 뷰관측 전망은 모두 비현실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뷰관할 때 사고 장밋빛 때 팔아라. 다 팔 때 사고 다 살 때 팔아라. 하지만 투자 세상에는 결코 또 진리도 없죠. 수익률 변동폭을 최소화하는 분산 투자법. 첫 번째, 비올 확률이 50%고요. 안 올 확률이 50%라고 칩시다. 우산회사 주식은요, 비 오면 연 10% 상승하고요. 양산회사 주식은 날이 맑으면 10% 상승합니다. 이렇게 가정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어떤 펀드가 좋은 펀드일까요? A. 우산 주식과 우산 주식으로 구성된 펀드는 수익률 0% 또는 10%죠. 같으니까. B. 우산 주식 플러스 양산 주식으로 구성한 펀드는 반반이니까 수익률이 5%이겠죠. 변동폭이 낮은 B펀드가 좋다. 결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해리 마코비치는요, 우산회사, 양산회사처럼 따로 움직이는 주식 구성이 양산, 선크림 회사 같은 구성보다 수익 변동폭이 낮아서 유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주식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분산 투자, 집중 투자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기관 투자자, 자본과 정보가 풍부한 기관 투자자는 분산 투자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분산 투자 수익률은 종합 지수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차트 분석으로는 절대 돈 벌 수 없다. 효율적 시장 이론. 첫째, 주식시장의 새로운 정보는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합니다. 두 번째, 누구도 이용 가능한 정보로는 초과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모든 정보는 바로바로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면 범죄가 되죠. 다섯 번째, 공개된 비법으로는 이익을 낼 수 없다. 워렌 버핏 며느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버핏가의 일원이 되면 투자 비법 외부 발설 금지를 약속해야 되는데요. 비법이 있다는 말이죠. 효율적 시작 이론에서 배울 점은요, 첫째, 주식이 전문 지식이 없거나 투자 시간 여유가 없으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두 번째, 나이가 들었거나 기업과 시장의 정보나 분석 능력이 없을 때도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세 번째, 큰 수익을 얻으려면 주식에 직접 투자하라. 네 번째, 부동산이 주식보다 덜 위험합니다. 투자는 예술이나 과학이 아니라 공학이라고 합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첫째, 30억 재산이 29억으로 줄었다. 둘째, 3억 재산이 3억 1천만 원으로 늘었다. 인간은 절대치보다 변화에
더 민감해. 답은 2번이라고 합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첫 번째, 1억 재산이 3억으로 늘었습니다. 두 번째, 20억 재산이 24억으로 늘었습니다. 단순 증가보다 증가 비율에 더 민감해서 답은 1번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SK그룹 최종연 회장 이야기인데요. 재산이 2억 늘 때까지는 너무 좋아서 매일 밤 부부가 통장을 보며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20억이 넘으면서 무덤덤해지기 시작했대요. 어떤 선택을 할까? 첫째, 동전 앞면이 나오면 1억 받고 뒷면이 나오면 2천만 원 빼앗긴다. 둘째, 그냥 2천만 원 받는다. 대부분 2번을 선택합니다. 손실 회피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척해도 감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행동합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 프로젝트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도리어 하면 절대 부자 될 수 없다. 한 살이라 젊을 때 투자를 시작하라는 이유입니다. 저축에서 투자로, 저축에서 투자로 이렇게 반복할 때 지루한 반복이 부자의 길입니다. 부동산 투자. 제조업은요, 혁신에 의해 스스로 쇠퇴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울산, 창원, 구미, 거제도, 군산은 점차 침체될 운명입니다. 대신 서울 판교는 IT, 금융의 발달로 전망이 좋습니다. 도시 간의 부동산 불평등은 향후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정약용도 목민심서에서 서울은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서울은 옛날에도 물류, 정보, 인재가 모인 중심지였죠. 유일하게 오르는 것은 땅값입니다. 인구가 늘고 소득이 오를수록 더 그렇죠. 직주락 센터 이론. 근거리에 일하고 즐기며 생활하는 지역이 도시 성장을 주도한다는 라이프스타일 이론입니다. 마용성. 2006년 이후에 서울, 마포, 용산, 성동 지역의 부동산 업계의 용어입니다. 직주 근접, 직장과 주택에 가까운의 그 이론의 연장이죠. 지금까지 부의 인문학 2편을 살펴봤습니다. 인간은 왜 무리지어 행동할까요? 첫 번째, 사회적 압력에 약하고 다수 의견을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문가의 말을 잘 듣죠. 세 번째, 손님 많은 식당을 선택하죠. 네 번째, 본능적으로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다섯 번째, 입소문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려 하죠. 따라서 성공적인 투자는 이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인문학으로 배우는 투자의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